여러분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뭐 또 다른 암호화폐 중 하나일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 금융 생활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열쇠가 될까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요, 암호화폐 세계가 가진 좀 고질적인 문제랄까요?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가격 널뛰기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의 본질부터 좀 봐야겠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이런 주요 암호화폐들 그 가치가 정말 순식간에 오르내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뭐 어제 100만 원 하던 게 오늘 갑자기 12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다음 날 80만 원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완전히. 네, 바로 이런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이걸로 실생활에서 뭐 커피값을 낸다거나 월급을 받는다거나 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코인으로 커피 한 잔이 5천 원이었는데 내일은 4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모레는 6천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가 좀 힘들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이걸 넘어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늘 안고 가야 하고요. 또 기업들은 거래 대금의 가치가 불안정하니까 사업 계획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변동성은 좀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변동성. 이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 금융 시스템에 접목하는데 가장 큰 장벽, 걸림돌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만한 수단이 부족했던 거죠. 뭐랄까, 디지털 세상에 기축통화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 기축통화 같은 역할이요? 네. 바로 그 필요에 딱 부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거군요.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달러, USD 같은 실제 법정 화폐 가치에 이걸 1대1로 가치를 딱 고정시키는 거죠. 패깅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1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하는 방식. 맞습니다. 아마 테더 USDT나 USDC 같은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나온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죠. 이들은 발행한 코인만큼 실제 달러를 준비금고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고요. 물론 뭐 이 신뢰 문제가 항상 완벽했는지는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가치 고정 메커니즘,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성, 이걸 확보하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건 디지털 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안정적인 교환 수단, 또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동이 필요했던 거죠. USDC가 거의 항상 1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니까 뭐 비트코인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반토막 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은 훨씬 덜 수 있죠.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모든 금융활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적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국경 간 송금 그리고 결제입니다. 기존 방식 생각해보면 여러 중개은행 거치면서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며칠씩 걸리고 그랬잖아요. 네, 불편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거의 뭐 실시간으로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P2P, 그러니까 개인 간에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100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면 받는 사람도 거의 그대로 100달러 가치를 받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어떤 자료에서는 기존 방식 대비해서 거의 뭐 최대 80%에서 90%까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80, 90%요? 엄청나네요. 네, 상당하죠. 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미 좀 익숙한 용도일 텐데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잠시 자산을 대피시키는 용도로도 쓰이죠. 가격 하락이 좀 예상될 때 비트코인 같은 걸 팔고 잠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두는 거죠. 이걸 뭐 위험 회피, 해징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또는 다른 알트코인을 살 때 그 기준 통화, 그러니까 거래상, 트레이딩 페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원화마켓 대신 USDT 마켓에서 거래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인 편의를 넘어서서 디지털 자산이 더 복잡하고 좀 규모가 큰 금융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간의 무역대금 결제라던가 혹은 좀 장기적인 금융계약 같은 것들 말이죠. 결국 국경 간 거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글로벌 무역과 금융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디지털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랄까요? 혈액순환이요? 비유가 좋네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전통 금융 시스템과 연결,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 또 온라인 결제 공용인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실제 결제 시스템에 편입될 가능성,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비자가 USDC를 결제 정산 과정에 활용한다면 가맹점들은 기존의 법정화폐 대신에 디지털 달러로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페이팔 역시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구매하고 보유하고 또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진짜 돈처럼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처럼 쓰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요즘 금융혁신의 거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아예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그렇죠. 디파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 혹은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파생상품 같은 걸 거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자산으로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고요.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식이죠. 디파이가 이렇게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덕분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전통 금융과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디파이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스마트폰만 있다면 저렴하고 빠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포용성 증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고요. 물론 현실적인 과제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은행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혹시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공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금융기관들도 분명히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의 속도나 방향은 앞으로 나올 규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규제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금융 안정성 문제입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가장 큰 테더, USDT의 경우 과거부터 발행량만큼의 실제 달러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좀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 준비금 문제요. 네, 만약에 대규모 인출 요구,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과 유사한 상황이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디패깅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나아가서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논의는 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또 준비금의 종류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용자를 보호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당연히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높여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헌 관리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균형점, 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아니겠습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형태의 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는 이게 어떤 관계가 될까요? 경쟁하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관계 설정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정말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CBDC가 발행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도매 결제용 CBDC, 소매용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공존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쩌면 CBDC 인프라 위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운영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가 되든 디지털 환경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화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점이죠. 네. 자,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현실 금융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더 빠르고 저렴하고 제약 없는 금융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왜 중요한가에 대한 저희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경 없는 결제부터 시작해서 디파이, 금융 포용성까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을 확인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how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1코인이 1달러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그 기술적인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 그 어떻게라 중요하군요. 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같은 방식으로 담보로 협고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모습 그리고 잠재적 위험까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바로 이 부분을 좀 파헤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 돈을 쌓아두는 법정화폐 담보형,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는 암호화폐 담보형, 그리고 아예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이 각각의 작동 원리와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거죠. 네, 그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야말로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이 되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중요한 금융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